키오스크 앞에서 30분을 울었습니다.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버튼을 눌렀는데 자꾸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고 뒤에 사람들은 재촉하고 저는 그 앞에서 30분을 헤맸습니다. 72세 강호뿐입니다. 40년을 식당을 했던 제가 왜 햄버거 하나 못 시켜 먹을까요? 손이 떨려서? 아니요. 머리가 나빠서? 천만에요. 단지 이 세상이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배달앱 회사를 차렸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70대도 할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출출해진 저는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햄버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커다란 화면 기계가 4대나 서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더군요.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화면을 휙휙 넘기며 10초 만에 주문을 끝냈습니다. 신기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와, 메뉴가 정말 많았어요. 불고기 버거, 치즈버거, 새우버거, 치킨버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글씨도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안 가져온 게 후회됐어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걸 눌러봤습니다. 삑!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트로 하시겠습니까? 단품으로 하시겠습니까? 세트가 뭔지 단품이 뭔지 몰라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세트를 눌렀습니다.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음료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콜라 사이다, 환타, 제로 콜라, 닥터페퍼.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콜라를 눌렀습니다. 틀렸나 봅니다. 화면이 빨갛게 변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시작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하시지. 앞에 계신 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귀찮다는 티가 확 났어요. 손님, 주문 안 하시면 좀 비켜주시겠어요? 뒤에 분들 기다리세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한숨을 푹 쉬더니 대충 화면을 몇 번 눌렀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뭘 눌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 왜 저래? 모르면 카운터 가지 왜 키오스크 앞에 서 계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카운터 없어요, 여기. 요즘 다 키오스크잖아요. 그럼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죠, 뭐. 저는 귀가 다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72년을 살아왔는데 햄버거 하나 못 시켜 먹는 게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예전엔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습니다. 은행 가도 창구는 없고 기계만 있습니다. 병원 가도 키오스크로 접수하래요. 전화로 식당에 전화해도 앱으로 주문하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밥도 못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옥분입니다. 72세, 40년간 식당을 했습니다. 옥분인의 손칼국수, 작은 가게였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장사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단골 아저씨가 퇴근길에 들러서 소주 한잔하면서 말했죠. 사장님, 이 집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 떨다 갔습니다. 여기 오면 우리 엄마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마다 야식으로 칼국수를 시켜 먹었어요. 사장님, 시험 끝나고 꼭 먹으러 올게요.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녀 용돈 주고 전부 그 칼국수 한 그릇 한 그릇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손님이 뚝 끊겼어요. 가게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배달을 시켰어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젊은 사장님들은 다 배달앱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깔았습니다. 가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래요.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찍었는데 흐릿하대요. 다시 찍으래요. 메뉴를 등록하래요. 사진도 올리래요. 가격도 적으래요. 옵션도 설정하래요. 곱빼기는 얼마, 보통은 얼마, 살이 추가는 얼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3일을 붙잡고 있다가 포기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가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엄마. 나중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한테 부탁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이것 좀. 며느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남는 게 없대요. 그냥 가게 문 닫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배달앱을 포기했습니다.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월세는 밀렸습니다. 재료비는 올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 40년을 버텼던 가게가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옥분인의 손칼국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맛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비스가 나빠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디지털을 못 따라가서 망했습니다. 배달앱 하나 못 써서 망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 자동으로 깼어요. 눈을 뜨면 어둠뿐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나? 아니면 계속 누워 있어야 하나? 결국 다시 잠들었습니다. 9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11시,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화투를 쳤어요. 옥분이 왔네. 자, 이리 와서 앉아. 우리는 화투를 쳤습니다. 한 판, 두 판, 세 판.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이 나왔어요. 국, 밥, 반찬 4가지. 맛이 없었습니다. 짰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짜니까요. 오후 2시, 다시 화투, 3시, 또 화투, 4시, 집에 갔습니다. 저녁을 대충 먹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침 거랑 다른 드라마였습니다. 밤 10시. 잠이 안 왔어요. 예전엔 11시만 되면 쓰러지듯 잤는데 뒤척뒤척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9시에 일어나서 TV 보고 경로당 가고 화투 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TV 보고 자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냐고요? 죽음을요.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손녀 민서가 집에 왔습니다.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민서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서 왔네. 밥 먹었니? 아니요, 할머니. 면접 보고 오느라 못 먹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민서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칼국수 먹고 싶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칼국수? 이제 안 해, 민서야.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파, 두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서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우와, 역시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민서는 밥을 뚝딱 비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뭐하긴. 경로당 가고, TV 보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지. 민서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또 떨어졌어요. 응? 뭐가? 면접이요. 12번째 탈락이에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기업은 스펙이 부족하대요. 스타트업은 경력이 없대요. 중소기업은 연봉이 너무 적어요. 할머니, 저 뭐하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야, 너 그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착한데 안 뽑아주는 데가 어딨어? 분명히 좋은 데 들어갈 거야.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변했어요. 요즘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경력이 없으면 안 뽑아줘요. 근데 경력은 어떻게 쌓아요? 첫 직장도 못 구하는데.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랑 저랑 똑같네요. 응? 뭐가? 할머니는 나이 때문에 밀려나고 저는 경력 때문에 밀려나고 둘 다 세상에서 필요 없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 10시. 민서는 할머니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방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혹시 다시 식당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긴 한데 이제 못해. 배달앱도 못 쓰는데 누가 와?
민서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머니, 배달앱이 문제예요. 응? 제 친구 할머니도 그러셨대요. 짜장면 시켜 먹고 싶은데 앱이 너무 어렵다고. 전화로 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중국집들은 전화 안 받는데요. 무조건 앱으로 주문하래요. 그러게. 나도 그래.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민서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배달앱 못 쓰는 사람이 70%래요.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그 사람들 다 밥 어떻게 먹어요? 배달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요. 그러게. 나도 그래서 맨날 경로당 급식만 먹지. 민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업 아이템이에요. 응? 무슨 사업? 시니어를 위한 배달 서비스요. 민서는 막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배달앱은 너무 복잡해요. 글씨는 작고 메뉴는 많고 옵션은 복잡하고 젊은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써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배달앱. 민서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글씨 크게. 둘째, 메뉴 간단하게. 셋째, 전화 주문 가능. 넷째, 어르신 맞춤 메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야, 그게 쉬운 일이니? 우리가 뭘 안다고. 할머니가 알아요. 응? 할머니가 40년간 식당을 하셨잖아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어떤 게 불편한지 제일 잘 아세요. 저는 민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서야, 너 진심이니? 네, 할머니. 저 진심이에요. 근데, 돈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 민서가 씩 웃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죠, 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한번 해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순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해보자.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최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서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이름부터 정해요. 이름? 네, 우리 서비스 이름이요. 뭐가 좋을까? 할머니 칼국수? 그건 너무 평범하지 않니? 우리 둘이서 1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르신 배달, 시니어 푸드, 효자 밥상, 할매 배달. 다 별로였어요. 그때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손맛? 맞아요. 손맛. 그럼 우리 손맛 배달은 어때요? 우리 손맛 배달. 좋은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손맛 배달. 민서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할머니, 이게 우리 앱 화면이에요. 민서가 보여준 화면. 깔끔했습니다. 글씨도 컸어요. 메뉴는 딱 5개. 칼국수,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할머니, 어때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서야, 이거 글씨가 작아. 네, 크게 만들었는데요. 나한테는 작아 보여. 민서가 글씨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제 어때요?
이 버튼은 뭐 하는 거니? 장바구니요. 장바구니? 그게 뭐야? 주문할 거 담아두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주문하면 안 돼? 아, 그것도 좋네요. 민서는 10번, 20번 수정했습니다. 저는 계속 불편한 점을 말했어요. 이거 버튼이 너무 많아. 이 색깔은 눈이 아파. 이 메뉴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민서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고쳤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워졌다. 민서가 환호했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마침 민서도 있었어요. 아들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민서랑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창업해요. 뭐? 창업? 네. 시니어를 위한 배달 서비스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야, 너 대학 졸업하고 뭐 하는 거니?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창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너 돈 있어? 경험 있어?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가 72살이야. 이제 쉬셔야지 무슨 창업을 해.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 생각하세요. 식당도 망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그냥 쉬다가 죽기 싫어. 아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쉬셔야죠. 괜히 무리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 쓰러져. 엄마.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민서도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야죠. 이런 거 하면 경력에 도움도 안 돼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하고 싶어요. 민서야, 너 지금 정신 나갔니?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배달앱도 못 쓰시는 분이.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성공 못해요. 시장도 작고 돈도 안 되고 그냥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엄마는 건강 챙기시고 민서는 취업 준비해.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해보지도 않고. 현실적인 거야. 창업이 그렇게 쉬우면 다들 하지.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만 힘들게 했네요. 저는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할머니는 이 일하고 싶어? 정말요? 응. 마지막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 끝까지 해봐요. 그래. 해보자. 일주일 후, 민서가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우리는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민서가 밤새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응원했어요. 첫 번째 투자 미팅. 강남에 있는 벤처 캐피탈 사무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투자자는 3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끼고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발표 시작하세요. 민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맛 배달은 시니어를 위한 배달 플랫폼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70%가 배달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글씨, 간단한 메뉴,
전화주문 병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시장 규모는요? 잠재 고객은 약 700만 명입니다. 수익 모델은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익입니다. 투자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솔직히 시장이 너무 작아요. 노인분들이 배달을 얼마나 자주 시키겠어요? 그리고 이미 배달앱 시장은 포화 상태고 신규 진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투자는 어렵겠네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미팅, 이번에는 제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72살 강옥분입니다. 평생 식당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칼국수를 끓여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주문을 못했습니다. 30분을 헤매다가 나왔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도 밥을 시켜 먹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민서와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방법이요? 모르겠어. 근데 분명 있을 거야.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대단해요. 포기를 모르시네요. 포기하면 끝이잖아. 2024년 11월 3일 토요일, 민서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 생각해 봤어요. 응? 우리한테 돈은 없지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데? 스토리요. 할머니 이야기요. 민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영상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영상? 무슨 영상? 할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겪은 일, 식당 문 닫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도전하는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뭐라고 영상을 찍어? 창피하기만 하지.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야기는 감동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할머니가 겪은 일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강옥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려고 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주문을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분을 헤맸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재촉했어요. 직원은 귀찮아했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72년을 살아왔는데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 게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간 식당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행복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배달앱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못 따라갔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디지털을 못해서 망했어요. 민서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뭐 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손녀랑 창업 준비 중입니다. 창업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요. 시니어도 쉽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있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투자는 받으셨어요? 아니요. 5번 다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는 안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도 밥 시켜 먹고 싶거든요. 영상 촬영이 끝났습니다. 민서가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막을 달고 음악을 넣었어요. 그날 밤 11시, 민서가 영상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72살 할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운 이유.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민서야? 조회수가.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조회수 10만. 하루 만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10만 명이 봤어? 네. 그리고 댓글 좀 보세요. 댓글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눈물 나네요. 우리 할머니도 똑같아요, 유유. 이런 서비스 진짜 필요해요. 응원합니다. 할머니 화이팅. 꼭 성공하세요.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도 배달앱 못 쓰셔서 맨날 제가 대신 주문해드려요.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 필요한 서비스예요.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후,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사흘 후, 200만. 일주일 후, 500만. 뉴스에도 나왔어요. 72살 할머니의 도전, 시니어 배달 앱 준비 중. 민서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출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민서야, 이게 다 진짜니? 진짜예요, 할머니. 우리 유명해졌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크라우드 펀딩해요. 크라우드. 뭐? 크라우드 펀딩이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투자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제가 다 준비할게요. 민서는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우리 손맛 배달 목표 금액 3천만 원 펀딩 기간 30일. 페이지에는 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도 올라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모습을 재현한 사진. 민서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칼국수를 끓이는 사진. 2024년 11월 20일. 펀딩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간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첫날 500만 원. 이틀째 1,500만 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 줄까요? 민서가 댓글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10만 원 후원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나네요. 5만 원 보냅니다. 꼭 성공하세요. 2만 원이지만 도움되길 바랍니다. 저도 70대예요. 이런 서비스 나오면 꼭 쓸게요. 3만 원 후원해요. 일주일째 2,500만 원. 열흘째 3천만 원 돌파. 목표 달성.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째 4천만 원. 20일째
5천만 원.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저는 민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서도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돈이 모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민서가 개발자를 구했습니다. 28살 청년이었어요. 이름은 준호.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영상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준호는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앱을 만들었습니다. 민서와 저는 매일 테스트를 했어요. 이 버튼은 너무 작아요. 이 색은 눈이 아파요. 여기 글씨는 무슨 뜻이에요? 준호는 10번, 20번, 30번 고쳤습니다.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우리 손맛 배달앱. 화면은 깔끔했습니다. 글씨는 컸어요. 버튼은 딱 3개. 주문하기, 전화하기, 내 주문 보기. 메뉴도 간단했습니다. 한식, 중식, 분식, 치킨, 찌개. 각 카테고리당 5개씩만. 저는 직접 써봤습니다. 주문하기를 눌렀어요. 한식을 선택했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어요.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자동으로 현재 위치가 떴어요.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끝. 30초도 안 걸렸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쉽다. 민서와 준호가 환호했습니다. 이제 음식점을 구해야 했습니다. 민서가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녔어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또 배달앱? 우리 이미 배달의 민족 쓰는데. 수수료가 얼마예요?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노인들 대상? 돈이 되겠어요? 10군데를 찾아갔습니다. 9군데가 거절했어요. 마지막 한 군데. 경로당 근처 칼국수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저도 60대인데 이런 거 필요한 거 알아요. 첫 번째 가맹점 확보. 그렇게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칼국수집 3곳, 중국집 2곳, 분식집 2곳, 치킨집 1곳. 총 8곳. 적었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어요. 배달원도 구했습니다. 경로당에서 공고를 냈어요. 60대 이상 오토바이 운전 가능한 분. 5명이 지원했습니다. 전부 다 뽑았어요. 67살 김정수 씨, 65살 박만석 씨, 70살 이영애 씨, 68살 최동혁 씨, 69살 정미자 씨.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김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일하고 싶어요. 아직 건강하거든요.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우리 손맛 배달 정식 오픈. 아침 10시부터 주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서와 저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준호도 노트북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배달원 5명도 오토바이 위에서 준비했고요. 10시 정각. 앱을 오픈했습니다. SNS에 공지를 올렸어요. 드디어 오픈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서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무도 주문 안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주문이 들어왔어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주문이요.
첫 주문. 칼국수 한 그릇. 주문자는 75살 할머니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빨리 배달 보내. 김정수 씨가 음식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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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 짜장면, 김치찌개, 치킨. 10시 30분. 주문 10건. 11시. 주문 20건. 정오. 주문 30건. 우리는 정신이 없었어요. 배달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민서는 전화 주문을 받았어요. 앱을 못 쓰는 분들이 전화로 주문했거든요. 네, 우리 손맛 배달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점들과 연락했습니다. 음식 준비 빨리 부탁드려요. 첫날 총 주문 건수 55건, 매출 87만 원, 수수료 13만 원. 대박이었어요. 저녁에 다 모여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원 김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바빴어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이영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다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았어요.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문은 계속 늘었어요. 하루 60건, 70건, 80건. 좋은 일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이 늦었어요. 배달원이 5명뿐이라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음식이 식어서 도착했어요.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음식이 식었어요. 별로예요. 리뷰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달원을 더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몇 명이나 더 필요할까? 최소 5명은 더요. 근데 돈이 문제였어요. 배달원 1명당 한 달에 200만 원. 5명이면 1,000만 원. 우리 수익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점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칼국수집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요.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요. 주방에서 감당이 안 돼요. 음식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주문 좀 조절해 주세요. 중국집 사장님도 전화했습니다. 배달이 너무 늦어요. 음식 만들어 놓고 1시간씩 기다려요. 음식이 다 붙는다고요. 죄송합니다. 배달원을 더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밤새워 일했어요. 음식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칼국수, 비빔밥, 김치찌개. 새벽 4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옆에 민서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깨셨어요? 민서야,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나 왜 쓰러졌어? 과로래요. 사흘밤을 안 주무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제 욕심 때문이에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나이도 있으신데 밤새 일하시게 하고 제가 미쳤죠. 저는 씩 웃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행복했어? 예. 1년 전까지 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TV 보고 경로당 가고 그게 다였어. 근데 이제는 달라.
누군가 나를 기다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고맙다고 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행복해. 할머니, 물론 힘들어. 근데 이 힘듦이 좋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민서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서.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재민아, 제가 뭘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뭐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너도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 시켜? 나이 생각 좀 해.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이제 그만해. 사업 접어. 더 큰일 나기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난 안 그만둬.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 건강보다 중요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1년 전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어. 근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신나. 할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 날 필요로 하니까. 엄마, 물론 쓰러졌어. 근데 괜찮아. 이제 조금만 쉬면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다치실까봐 무서워요. 안 다쳐. 이제부터는 무리 안 할게. 정말요? 응. 약속해. 아들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 아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배달원 부족. 둘째, 음식점 과부하. 셋째, 할머니 과로.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욕심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주문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루에 30건만 받는 거죠. 30건만? 네. 지금 우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예요. 무리해서 많이 받으면 서비스 질이 떨어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럼 돈을 적게 버는 거 아니니? 네. 근데 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고객들이 만족하면 입소문이 나요. 그게 더 큰 성공이에요. 민서 말이 맞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앱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소중한 고객님들께 우리 손맛 배달은 하루 30건만 주문을 받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고객들이 이해해 줬어요. 이해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질이 중요하죠. 기다릴게요. 30건이면 충분해요. 화이팅! 주문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아침 10시에 앱을 열면 3분 만에 30건이 다 찼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3분 만에 마감되는 배달앱, 우리 손맛 배달.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문도 안정됐어요. 배달원들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음식점들도 만족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과로하지 않았어요. 2025년 10월 10일 우리 손맛 배달 오픈 1년이 됐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배달원 5명, 민서, 준호, 그리고 저. 가맹 음식점 사장님들도 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키오스크 앞에서 울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배달원 할아버지들이 웃으면서 배달을 나갑니다. 고객들이 전화로 고맙다고 합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서야말로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배달원 김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한테 일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손주 용돈 벌어요. 이영애 씨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저는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저는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다음 목표는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전국으로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의 시니어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한 달 후, 저는 경로당에서 디지털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배달앱 어렵지 않아요. 저도 72살인데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엔 어려우셨죠? 물론이에요. 저도 키오스크 앞에서 30분을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기 안 하고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먼저 우리 손맛 배달 앱을 깔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여기를 누르고 이걸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1시간 후 모두가 스스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쉽네요. 이제 손주 안 불러도 되겠어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할머니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70대 창업가로요. 정말? 네. 그리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기 동네에도 우리 손맛 배달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 좋은 일이네. 할머니, 우리 진짜 대단한 거 하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너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표정도 어두웠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72살.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패스트푸드점에 갔습니다. 1년 전 30분을 헤매던 그곳.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불고기 버거를 선택했습니다. 세트로 했어요. 콜라를 골랐습니다. 결제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어요. 주문 완료.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해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하시네요.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음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1년 전 사지 못했던 그 햄버거. 이제는 제가 직접 샀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72살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강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30분을 헤매던 할머니, 40년 식당이 망하고 절망에 빠졌던 할머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도전했어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가족도 반대했고, 투자자들도 거절했고, 몸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70대도 창업할 수 있다는 것. 디지털 약자도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손맛 배달은 대박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30건, 월 순수익 400만 원. 겉으로 보면 작은 성공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이 만든 변화는 컸습니다. 700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옥분 할머니는 오늘도 배달앱을 켭니다. 주문을 확인하고 배달원들에게 연락하고 고객들과 통화합니다.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알거든요.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72살의, 아니 73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혹시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옥분 할머니가 말합니다.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면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오늘도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배달앱이 어려워서 밥도 못 시켜 먹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당신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옥분 할머니의 키오스크 반란. 이건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